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올케가 엄마와 제가 시누이에 시자짓을 한다고 결혼을 하니 안 하니 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분당에 있는 30년 다 되어가는 아파트, 당진 쪽에 있는 논조금, 성남에 빌라 한 채, 수원 쪽에 오피스텔 두 곳에서 월세로 약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게 있으시고, 부모님 두 분 다 30년 직장 생활로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 조금, 3년 후에 국민연금에서 매달 소정의 액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각종 보험은 다 있는 상태로 완납을 했습니다. 소소한 경제 활동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경제 활동을 하시고 은퇴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제가 결혼할 당시 부모님께서 지금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피해 안 가게 노후를 보내는데 쓰고 죽고 남으면 둘이서 반으로 나누어 가져가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며, 결혼 시에 저에게는 3천만 원, 동생에게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동생이 2천만 원 많은 이유는 엄마가 예단 예물이라는 걸 본인이 하지 못해서 대리만족으로 받아보시는 걸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보면 되는데, 예단비로 받으면 손이 떨려서 본인이 좋은 거 사지도 못하니 돈이 아닌 현물로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예단으로 오면 비싸도 환불도 못하고 아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엄마도 결혼할 미래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2천만 원을 더 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비를 하라고요. 예물을 받으시면 엄마는 예비 며느리에게 14K 주얼리 세트, 명품백 3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 하나 줄 예정이고, 이 부분은 엄마와 저만 압니다. 나름 며느리에게 깜짝 결혼 선물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것도 버킷이라고 하시니, 동생도 이 부분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결혼 예정자분께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생은 본인이 모은 돈 7천만 원입니다. 사돈 되실 분의 재력이나 재산 모릅니다. 신부와 예비 사돈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으나 총 7천만 원을 준비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 측에서 예단이라는 건 남자가 집을 해와서 약 10% 정도 선에서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다고, 집도 해오지 않는데 너무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희 집은 위 내용을 동생이 전달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이야기는 들었다고, 지금 전셋값이 폭등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냐, 꼭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야 하냐, 예단 예물을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긴 해서 둘이 합친 금액으로 집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긴 해요. 상견례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도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고 말을 아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무슨 강의를 듣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약 2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하고 금전적으로도 문제 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전복, 해산물 질리도록 무한으로 먹어보기, 스포츠 댄스 배워서 부부끼리 작은 공연 해보기, 자식 사위 며느리 다 같이 모여서 10원짜리 고스톱 쳐보기,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삶에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 중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너무한 걸 바라시는가요? 아무튼 위 일로 제가 동생과 예비 올케를 따로 불러 제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 현 전세 3억, 전세가 곧 만기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전세금으로 1억을 내고 맥스 6년 동안 살아라. 그리고 엄마 속상하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라고 했어요. 둘 다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돌아가고, 며칠 후 예비 올케가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자, 시누이 짓을 하냐고 하네요. 요즘 세상에 예단 예물 바라는 집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 거주도 아니고 꼭 그렇게 예물을 받아야겠으면 전세금 없이 입주하게 해달라. 그러면 예물을 해가겠다. 막말로 1억 전세금 주면 결혼 준비금 및 혼수를 본인 돈으로 다 하는 거니 동생이 빈몸으로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러더군요. 아,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따로 연락 온 건 부모님과 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시누이짓 한 건가요? 추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쓰다가 저희 집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변명처럼 느끼실 수 있으나 글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과 상대방이 저와 똑같이 않다는 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도 못 해주고 꼴랑 5천 주고 2천 예단 바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시는 겁니다. 조부모님, 외 조부모님께서 큰 장남들만 지원하고 결국 늙고 병들었을 때 버려주고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친할아버지 3년간, 외할머니 5년 두 분 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모시고 사셨습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들과 의가 상해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동생은 의대, 저는 유학을 보내주셨고 제가 첫째 출산, 동생이 전문의가 되었을 때가 비슷했는데 각자 약 1억 조금 안 되는 차를 뽑아주셨습니다. 결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지원금 3천만 원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 선물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은 부모의 버킷리스트의 욕심이니 돈을 내시고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게 질타를 받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점입니다. 예단을 그렇게 원하면 제가 시집갈 때 하지 그랬냐. 저희 부모님은 정작 자신들은 명품 같은 거 손이 떨려서 못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선물 받으면 어떠한 것이든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취향이라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생각해서 준 거라 뭐든지 기뻐하십니다. 길 가다 핀 꽃을 따드려도 너무 좋다고 압박까지 해서 간직하시고 길을 가다가 날씨가 뜨거워 남편이 잡화점에서 2만 원짜리 양사를 사줬는데 햇살이 내리질 때 사이가 사준 거라며 꼭 그것만 쓰시고 자랑하시면서 다니십니다. 제 결혼 준비하면서 신나게 양가 부모님께 사드리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엄마가 행복해하니 아빠도 즐거워하셨고 그때 버킷리스트라는 걸 저희 시댁도 알게 돼서 만드시고 저희 부모님과 공통으로 있는 몇 가지는 왕래하시면서 같이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그때 좋은 추억이 남아 현물로 받게 되면 남동생과 예비 올케와 함께 보고 사돈 어르신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죠. 예비 올케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고 싶었던 거고요. 2천만 원이면 저희 부모님과 사돈 어르신의 예단 예물을 즐겁게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엄마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여러분 글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양가 부모님들 지금도 추억이 가득해서 받은 예단 예물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그때의 양가 부모님의 미소와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이게 예비 올케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금과 제가 집 지원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해줬네 만회할 거냐? 전혀요. 그럴 생각 없으십니다. 동생 본인 돈 7천에 3천만 원, 1억, 사돈 7천, 비슷하게 하는 결혼인데 당연히 남자 여자를 떠나 동등하다고 생각하시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동등하게 살기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제사 없이 명절에는 두 분이서 놀러 다니십니다. 결혼 후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빨간 날인데 쉬든가 놀러 가든가 하라고요. 생신 때에는 두 분이서 서로 나이 1살 먹었다고 축하하면서 1박으로 국내 여행 가시고 자식들은 당일 전화 줘서 축하해 주기. 며느리 사위는 부모님도 딱히 할 말도 없으시다고 문자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쯤에 온 가족이 만나서 밥 한 끼 외식하고 부모님 댁에서 다과 즐기기. 그 외에는 오던가 말던가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사는지는 궁금하니 안부 전화나 자식들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모님입니다. 지원 얼마 해줬네, 뭘 받았네, 안 해줬네, 이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집 6년을 말한 건 동생이 아직 전문의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모은 돈이 적긴 하나 직업이 있으니 혹시 외벌이가 중간에 되더라도 6년 안에 본인이 대출받고 충분히 집을 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전세자금 1억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요. 우선 동생이 내일 오프라고 해서 만나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후기입니다. 의사 아들을 둔 엄마의 2천만 원 예단 요구가 이렇게 파혼 통보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남들은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 아파트에, 차에, 병원까지 차려준다고 하던데 우리 집에서 이런 걸 원한 건 아닙니다. 단지 니들끼리 잘 살아라. 대신 예단만 2천만 원 가지고 와라. 둘이서 번 돈으로 잘 살아라. 이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는 저희 집에서 갑질하는 걸로 느껴졌나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엄마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구하면 안 된 거구나 하고요. 의사 아들 한 명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뒷바라지도 잘해야 하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바라는 거,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으셔서 이런 갑질 결혼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반전은 동생이 먼저 이 결혼 접자고 했대요. 자기는 주변에서 결혼들을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벌어서 살면 된다고 하면서 돈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당장 돈은 없어도 차곡차곡 모아서 잘 살아야지 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건 예비 신부가 의사 신랑이랑 결혼한다고 뽕을 뽑으려고 들어서 결혼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많은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의사와 결혼하니 자기는 직장생활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주지 않느냐고 달달 볶았답니다. 남자가 집을 사와야 하는데 달랑 전셋집 마련밖에 되지 않으니 자기 친구들이랑 비교된다고 하면서 1억 주고 눈 안에 들어가면 평생 이사도 못하면서 그 돈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냐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다네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예비 신부는 저희 집에 2천만 원 요구한다고 갑질한다고 난리친 겁니다. 이런 거 보고 나니 정신이 들면서 주위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결혼했나 보이더랍니다. 예비 신부 결혼과 동시에 외벌이하면 페이 닥터로 연봉 1억을 벌어도 실수령액 따지면 집은커녕 전세도 옮겨가기 힘들겠더래요. 주위 친구들은 처가에서 지원해줘서 아파트도 사오고 외제차도 사오고 병원도 차려서 독립하는데 자기는 뒷바라지한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평생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겠더래요. 이러면서 자기도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얘기해서 아파트 사오란 얘기를 듣고 너무 열받아서 파혼하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길길이 뛰면서 아무리 네가 의사라도 나 같은 미모의 여자를 어디서 만나내면서 파혼을 해도 내 쪽에서 한다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 내가 너한테 까였다 하면서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결혼 생각도 없고 그동안 열심히 돈 모으고 결혼할 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처가 만날 거라고 하네요. 뭐 제 동생이 속물일 수도 있겠지만 예비 올케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듯해서 파혼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엄마가 상처 많이 받으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댓글입니다. 부모님 버킷리스트는 님이랑 님 동생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끝내야죠. 어찌됐든 남인 예비 며느리가 그 버킷리스트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요? 님도 입장 바꿔서 본인 결혼하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버킷리스트랍시고 집도 안 해주면서 예단소리 하고 있고 시누이가 나서서 자기 집에서 6년간 살라고 내지는 거 봤으면 그 결혼 했을 것 같아요. 3억 전세를 1억에 살라고 하는 것만도 큰 인심을 쓰시는 건데 3억 받고 2억 너희 써라 하고 주는 게 아니네 하고 안 돌아가는 머리로 계산 굴리면 시짜짓 한 달 수밖에요. 근데 유산 액수 대비 예단 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이 결혼은 반반 결혼인데 예단을 그것도 현물로 마련해 오라니
버킷이고 뭐고 며느리 입장을 너무 배려 안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뭘 좋아하실 줄 알고 현모를 해요. 결혼 10년 된 저도 시어머니 취향을 모를 일인데요. 쓴이는 전세 3억짜리 1억에 6년간 살라는 건 철회하세요. 그냥 그들은 저희들 깜냥에 맞는 전세 얻어서 사는 게 낫고 예물 예단 등도 반반 결혼이니 안 주고 안 받는 게 깔끔할 듯 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 해오는 예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의사 아들 키웠으니 2천만 원 선물 받고 싶다고 리스트 쭉 적어서 보내줘요. 돈은 내가 2천 낼 테니 선물 구매만 해서 보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바로 빤스 내리는 게 서로 속 편하죠. 시짜지 많네요. 꼴랑 몇 천 주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집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싸게 준다고 생색은.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마라. 벌써부터 시집살이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버킷리스트는 혼자 스스로 해야지. 왜 며느리한테 바라는지. 글쓴이는 진정 저런 신우, 시모가 괜찮나요? 전 싫습니다. 의사 남편 맞으려면 명품 예단 해와야 하는 거 알지? 돈도 내가 줄 테니 해와가 차라리 낫지. 돈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는. 우리 집은 생각 깊은 부잣집. 선물 받은 꽃을 아파에 간직하는 소녀 감성. 명품은 차마 손에 떨려서 못 사지만 사치는 노. 뭐든지 사주면 그 성의를 가슴 깊이 담아두며 생각하는 추억은 방울방울. 이 장단을 다 맞추고 마치라는 게 더 고약하네요. 어머니 바람이 귀엽긴 하신데요. 요즘 세상에 5천만 원으로 그런 걸 바라시면 욕심이 맞죠. 결국 3천 주시고 2천으로 예단해달라는 것만 보면 나쁜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 5천 가지고도 집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5천 전부를 신혼집에 넣고 싶은 게 예비 부부의 바람일 겁니다. 그냥 3천만 원 주고 2천으로 가방 사고 이것저것 하시라 해요. 근데 이미 맘 상해서 3천 줘도 고맙던 소리 안 나올 거고 이래저래 좋게 지내기는 틀린 듯 하네요. 아, 이제 아기가 많네요. 의사 부심은 부리고 싶은데 본인들은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인지 부조화에 버킷리스트가 이용을 당했네요. 그 와중에 깨알 14K 야밤에 웃고 갑니다. 시집온 첫 며느리한테 준다는 게 14K. 와, 이건 어찌 해석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 놀리는 거야? 님 동생 결혼 물 건너 간 듯이요. 그리고 님은 빠지세요. 왜 님이 6년 살아라 말아라. 그것부터 신우이 짓 아님? 시모와 신우 중에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어야 하는데 겁나 웃기네. 너네 버킷인지 나발인지 왜 며느리한테 들이댐? 유치 뽕짝 치열하다. 오죽하면 벌써부터 시자 노릇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냐. 당신 어머니 버킷인지 뭔지 모를 철딱서니 때문에 남동생 인생 하나 말아먹겠네요. 그냥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말지 무슨 유세예요? 집안 대 집안으로 아들내미한테 뭐 하나 번듯이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단을 바라니 신부 부모 입장에서는 얼척이 없죠. 차라리 안 주면 모를까. 본인 로망 이루겠다고 좋다 뺐으면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안 주는 이만 못한 돈이에요. 당신 어머니도 참 돈 쓸 줄 모르시네요. 뭐 구구절절 맞는 게 많은데 여자 직업은 모르겠으나 의사 사이 본다고 치고 그 정도는 들어준다며 사돈댁에서 흔쾌히 수락했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층이 시모를 위한 버킷리스트 현물 예단 준비에 이미 불쾌함을 표시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할 일이에요. 신우이가 계속 나서서 엄마 버킷리스트 실현해 주려고 고나리 짓 하는 게 문제라는데 못 알아들으니 답답하네요. 엄마한테 전하세요. 2탄 예단이 버킷리스트라면 2억을 해주시라고요. 가짜는 본인 버킷리스트로 사돈, 며느리 마음 상하는 건 안주게도 없나? 처음부터 3천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돈이 부족한 며느리 대출 알아보고 집 알아보며 발 동동거릴 텐데 2천을 더 주며 지 자랑해야 하니 예단해오래. 예의 밥 말아먹었네. 진짜 내가 입이 신부면 끝낸다. 이봐요. 예단이 받고 싶으면 집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2천 주고 예단 사오라고 해야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게다가 사돈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개 똥꼬집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1억 받고 6년 살게 해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영 아님? 너네랑 손절하고 대출받아 갚는 게 더 낫지. 저게 뭐람? 3천 주면서 2천 더 줄 테니 예단해와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른다는 게 더 소름이네. 글쓴이 만약 예비신부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딸보다 2천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건 글쓴이 님네 사정이잖아요.
노후 준비 확실한 것도 좋고 글쓴이 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셔서 장만한 재산들이나 여전히 경제적 활동하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는 부담 안 되는 시댁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5천 지원해주고 예단 바라는 시댁이니까요. 글쓴이가 제안한 부분도 그닥 반갑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 명의집에 들어가서 6년 살면 명의 넘겨줄게. 이 정도라도 돼야 하는데 어쨌든 틀어졌네요. 결혼해도 많이 시끄럽겠네요. 아니 그니까 다 같이 하고 싶다는 건 네 엄마 로망이고 네 엄마 로망 때문에 올케락 올케 엄마까지 네 엄마 로망에 동원돼야 되냐고. 싫대잖아. 남동생 결혼 못하겠네요. 어찌어찌 결혼한다고 해도 앞으로 님이 활약으로 인해 편치 않을 듯.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친구랑 맞춘 우정 반지가 14K였는데 소꿉놀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14K 해주면 울 것 같음. 본인 자식들한테 바라야죠. 왜 며느리한테 바라시나요? 아니면 최소 결혼하고 서로 익숙해질 시간이나 좀 지나서 바라시더니가. 님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이기적인 시누이예요. 본인의 시누이가 님한테 이러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비 신부 지인이면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렵니다.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